옳다고. 먼저 앞서 부산행 리액션 최고의 순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화를 할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과 대화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영화를 결국 시청자 요청으로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사후세계, 저승사자는 전설의 고향 영향이 큽니다. 일단 우린 늑대 울음소리로 시작하죠. 늑대가 아니라 여우인가요? 여튼 전통적인 저승사자 이미지는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승사자도 현대화되어 요즘은 패션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합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 정서 속에 있는 사후세계, 저승사자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이를 다룬 영화 신과 함께 1편 최고의 리액션 순간입니다. 오늘은 순위가 없습니다. 총 3편의 리액션을 최고의 순간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액션, 한일 부부 아로치카 채널입니다. 아내인 치카코는 결코 울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영화를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泣くってこと？泣かないようにする。泣かないようにする。 소방대원인 김자홍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저승사자에게 귀인 대접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 김자홍은 사후에 총 7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각 재판마다 그의 과거가 회귀됩니다. 주어진 네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싶었던 것이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천천히 열게요. 그래라 그럼. ナイアガラの滝みたい。 그 잔혹하고 파렴치한 그 신은 김자홍의 연차를 소진시켜 야채 배달을 하게 했으며 돈이라는 잘못된 신에게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가련한 김자홍의 지친 영혼만이라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誰？何？エンラって日本にもある？エンマ？エンマ。 숙이요. 영자님 큰형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일병 원동면 그 사이 군인 신분이던 친동생 김수홍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총 똑바로 매야지. 죄송합니다. 형 김자홍의 변호를 맡던 강림차사 하종우는 동생 김수홍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깨닫게 됩니다. 진급을 눈앞에 둔 박중희는 김수홍 병장이 정말 총기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원일병과 함께 김수홍을 몰래 안매장한 것입니다. まだ生きてるよ。 그리고 박중희는 사라진 김수홍을 타령 처리합니다. 가등님이 어젯밤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난 네가 그날 겪은 너의 분노와 원한을 다 이해한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김수홍 병장은 결국 원기가 되어 구천을 맴돌며 친형 김자홍의 재판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동생 김수홍은 형 김자홍이 어릴 때 자신을 때린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이거 아까 재판장에서 말이에요. 그때 형이 나 왜 때린 줄 모르죠? 뭐하냐고. 한편 폭력지옥에서 재판을 받던 형 김자홍은 어릴 때 동생 김수홍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어머니마저 생사를 알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픈 청각장애자였기에 어린 김자홍은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 가족 다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엄마. 졸린 듯 보였던 치카코가 점점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本当にあいつひどいやつだね。 아무 소용없다고. この人に渡しちゃダメだよ。 제발 이러지 마세요. もうこの人許せ。 잘 봐둬라 김수홍. 너와 네 어머니가 기억하는 네 형의 마지막 모습이다.
마지막 천륜지옥의 재판을 받던 김자홍은 뒤늦게 동생을 때렸던 그날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판결을 시작한다. 이거 김자홍 무죄.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피고 김자홍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최종 판결이 나려는 그 순간 강림차사 하정우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동생 김수홍이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꿈속으로 찾아가도록, 즉 현몽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일어나봐. 현몽이다. 꿈에 나타났어. 엄마 아들 수홍이 나 대법관 됐어. 근데 엄마 나 이제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엄마? 동생 김수홍의 수화가 너무나 능숙하고 정확하네요. 옛날에 엄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 어머니 꿈속에서 김수홍은 사후에야 알게 된 15년 동안 가출한 형의 인생을 어머니께 전합니다. 이 새끼가 그날 베개 사건 이후 가출한 형 김자홍은 15년 동안 오로지 돈 벌기 위해 수많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벌었던 거의 모든 돈을 어머니 통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 집에도 못 오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송아, 꿈속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내 새끼.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게 다 이 못난 엄마가 잘못한 거야. 사실 동생 김수홍 역시 형 김자홍을 뒤늦게나마 용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엄아.なんか弟の人生の方が悲しい。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녀들 UA 크리에이터스 TV와 영국 브이로그 채널입니다. 동양권 국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뭐하는 짓들이냐?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일요일마다 목욕탕 바닥을 닦게 했고 목욕탕 청소가 끝난 휴일날 저녁엔 밤새도록 대리운전을 시켜 김자홍을 혹사시켰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습니다. 돈은 김자홍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신에게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영화를 단순한 심파로만 국한시키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현생에 대한 가치관, 가족에 대한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정서인가 봅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녀에게도 눈물은 전염된 것 같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는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니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 사랑한다. 그도 어머니가 있었겠죠? 이 영화에서는 죽은 자식이 살아있는 어머니의 꿈속으로 들어가지만 어차피 꿈속에서는 누가 이승에 있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같은 공간, 같은 꿈속에 있을 뿐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과는 반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식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누가 이승에 있는지 중요치 않은 그 꿈속에서 우리는 뒤늦게 부모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 용서를 배우게 되고 꿈에서 깨어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김자홍은 환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간 어머니 곁을 떠났던 김자홍은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키는 화분의 꽃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상 이미 내 자신부터도 아직 부모님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 뒤늦게 잃고 나서야 내 자신의 그릇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시간이 부럽습니다.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후회 없이 모두 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이상 옳다구였습니다.